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페어플랜 보험이 화재 보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의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전소됐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대기질 악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K-팝 축제인 2024 K-콘이 지난 주말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남가주는 물론이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중국계 소녀의 실종 사건이 아버지의 자작극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 호감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금도 몰려들면서 정치에 있던 민주당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 피격 이후 내놨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바로 버리고 특유의 독설로 다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제사회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부정선거 후 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진행 중입니다. 한국 대표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초반 기세를 올리며 종합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최연소 국가대표인 16살의 고교생인 반효진 선수가 사격 10m 공기 소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10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는 미국의 수영 대표팀 10연패와 동률입니다.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장 금메달과 3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탁구 등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 역시 순항 중입니다.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그리고 동메달 3개로 종합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금박진, 육상과 체조 등에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PGA 메이저 대회 더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에서 10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의 시니어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많은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었죠. 페이오프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 보험 가입 안 해. 보험 없어도 돼. 아예 보험을 해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페어플랜 이 가입해라 라고 보험을 권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페어플랜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페어플랜이 제대로 된 화재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아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스테이트와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이나 보험갱신을 잇따라 중단 혹은 제한하면서 가주 정부가 제공하는 페어플랜에 가입하는 홈오너들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페어플랜은 일반 보험사들보다는 커버리지가 제한돼 있지만 산불 재해 지역에 살고 있어 일반 보험사를 통해 주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 대란으로 치솟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홈오너들에게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가주의 페어플랜에 가입해 있는 홈오너들이 페어플랜 어소시에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된 이번 집단 소송은 36만 5천 명에 달하는 페어플랜 보험가입자를 대표해서 가주민 4명이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골자는
페어플랜이 화재와 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와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페어플랜이 커버리지 규정을 변경해 일반인의 눈이나 코로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화재 연기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배상 적용 범위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눈이나 코로 실감하지 못해도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서 측정된 화재 연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페어플랜이 화재와 연기로 인한 커버리지 규정을 수정하면서 가입자들이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실한 플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또 가주보험국이 페어플랜이 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험국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집단소송 외에도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A에서 1,000명이 넘는 홈오너들이 페어플랜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페어플랜은 가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들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 커버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보험사 측이 보험 커버를 꺼리는 고위험 지역에 있는 홈오너들을 위한 백업 보험 역할을 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페어플랜으로 몰리면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 3,4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지역의 산불이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110여 곳에서나 불이 나 이미 서울시 12배에 이르는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파크 파이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산불이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24시간 만에 2배로 커지는 등 화마가 1,400여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삼켜버렸습니다.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현지 시간 28일 현재 진화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7번째 규모인데 85명이 숨지고 주택 11,000채를 불살라버린 2018년 파라다이스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we're doing. That's all. We gotta have a place to land.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세쿼이어 국립공원과 오레곤주 동부와 아이다호주 동부 등에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1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7,25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7%가량이 소실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앞으로 며칠간 낮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예고돼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 lot of our crews are what's doing called prepping, basically getting out ahead of the fire, finding those structures, communities, making sure those areas are more survivable should the fire go through.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를 겪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는 도시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국립공원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인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 주말 이 케이콘 축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젊으신 분들은 뭐 직접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를, 여기 관심 많은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갔다가 여기 또 은근히 재밌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어깨가 들썩들썩했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K-팝 축제, 미주 최대 규모의 K-팝 축제인 2024 K-콘이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26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미주 최대 규모의 K-팝 축제인 K-콘이 개최되면서 LA는 온통 K-콘 열기로 달궈졌습니다. 한인과 타인종 K-팝 팬들은 아티스트의 공연도 보고 컨벤션 센터에서 마련된 각종 이벤트 부스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흥겨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K-팝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의 K-팝 아티스트들은 정성껏 팬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며 팬들의 사랑에 화답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K-팝 팬들 중에는 한인 2세와 타인종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행사장에서 모두 K-팝 팬이라는 공통점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허물 없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미래의 K-팝 스타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에 참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K-팝 스타를 꿈꾸는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관람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K-콘 측은 참가자들 대상으로 아티스트와 K-콘 행사 참가자들이 함께 무대를 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드림 스테이지를 진행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각종 이벤트 부스에서는 푸짐한 무료 사은품이 제공돼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줬는데 이날 단연 가장 인기가 끈 부스는 한국 화장품 부스로 K-뷰티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K-뷰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참가자들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티르티르, 올리브영 등 부스를 방문해 한국 화장품을 체험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올해 홍콩에 이어 LA까지 이번이 두 번째 K-콘이라고 밝히며 LA의 경우 한국 화장품 섹션을 놓칠 수 없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 went to KCON Hong Kong this year too. We like to see the new diverse ranges that they have for the shades and everything. I think it's opening up for more K-beauty to be open to more shades and more diversity. In the K-pop for a long time. We've been in the K-pop since like second generation, so like we're talking like Super Junior, SNSD, and all that. 한 남성 참가자는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여행하며 지난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며 효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saw it like on my social media, Instagram, and I saw actually Subin from TXT. I just copied his whole skincare routine, and honestly, I think it's been working really well for me as well. 이날 K-콘 축제에는 타주에서 온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유타에서 방문한 한 참가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구들과 함께 LA K-콘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No, I live like 2 states over in a state called Utah, so I had to fly here. It's a whole convention. If it was just a concert, then I wouldn't be so inclined to do so. We were joking around with my friends saying it's like K-Con Coachella. K-팝을 리뷰하는 유튜버라고 소개한 한 참가자는 멀리 미주리에서 LA를 찾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할 정도로 열렬한 K-팝 팬이라 한국 원어민 교사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ctually visited in May. We stayed in Seoul. I fell in love. I started looking at English teaching programs because I just want to go back. But yeah, it was really fun and the food was amazing.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K-콘 행사는 컨벤션 센터는 물론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K-팝 쇼, M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큰 더위 소식 없이 쾌적한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한 주간도 오랜만에 폭염 소식 없이 지났던 지난 주말과 비슷한 날씨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잠시 멈췄던 폭염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92도, 62도, 해안 지역은 73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 이어지고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피기억 사건 이후 통합을 외치던 트럼프는 이제 해리스를 악마라고 부르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난 변하지 않았어. 통합을 외치던 트럼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까지 획득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정한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사퇴 전과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35에서 43%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호감도는 40에서 36%로 하락해 대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차별성을 부각하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nd they intend to eliminat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cluding Head Start. But young people have the power to stop that from happening.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닝메이트 경쟁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인 주지사 4명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각 언론이 꼽는 선두주자가 제각각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She is a fearless leader. She has always put people before the power. And together, we're going to help Kamala Harris defeat Donald Trump this November. 해리스의 추격에 트럼프는 더는 통합을 외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변하지 않았고 더 독해졌다며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Kamala Harris's deadly destruction of America's borders is completely and totally disqualifying for her to be president. She has no clue. She has no clue. She's evil. 지난 금요일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번에만 이기면 나라를 고쳐 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트럼프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은 분명한 농담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돼 선거 전략 짜기에 돌입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지지층을 분열시킨 가자 지구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느냐가 경합조에서 지지층 결집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바통을 넘겨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해진 것과 같은 좌파 진영의 압력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라고 관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친이스라엘 정책은 진보층과 무슬림, 아랍계, 미국인은 물론이고 젊은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까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고 이것은 그의 재선 전망을 어둡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과 바이든 선거 캠프의 일부 참모들은 장기화하는 가자지구 전쟁의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미시건, 조지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마쿠에서 휴전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이스라엘 압박 강화를 전쟁 초기부터 강력히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거리는 둘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30세 미만 유권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젊은 층은 그간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30세 미만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반면 여성들의 진보 성향은 더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세 미만 남성들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형평성과 다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신들이 여성들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자, 지금 한국 양궁 대표팀,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을 프랑스와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3세트 했는데요. 3대1로 한국 대표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한 발 한 발 굉장히 가슴 졸이네요. 네. 한국 대표팀,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3연패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 단체전에서 3연패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3연패를 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자 양궁이 중국을 꺾고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단 한 번도 우승을 빼앗기지 않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YTN입니다. 슈도프 점수 판정 결과 전운영과 임시연의 화살이 모두 10점으로 인정되자 기쁨과 감격의 포옹이 이어집니다. 선수들 눈에서는 눈물도 터져 나옵니다. 마침내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 달성.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으로 단체전이 도입된 이후 여자 양궁 대표팀이 36년 동안 한 번도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고 정상을 지켜내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수시로 경기 규칙을 바꿨지만 한국 여자 양궁은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더 발휘했습니다. 이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임시연을 제외하고는 국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며 실력 위주의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금메달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림픽 단일 종목 10연속 우승은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의 400m 혼계영과 함께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저도 웃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서 힘들긴 했구나. 힘든 만큼 조금 더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어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개인전과 혼성전까지 포함해 3관왕을 노리는 임시연은 첫 단추를 잘 끼웠고 남수연과 전운영은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기쁨을 누리며 2관왕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망의 10연패 업적을 달성한 태극 여자 궁사들은 이제 개인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탁구 현재 진행 중인데요. 탁구 혼합복식이 지금 신유빈 선수 출전해서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결승에 오른 팀, 중국을 꺾고 홍콩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팀은 북한이에요. 이정식, 김금용 조가 홍콩을 꺾고 결승에 선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여자 유도 허미미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 있습니다. 허미미 이름 이쁘죠? 제일교포예요. 그런데 한국 국가대표로 현재 뛰고 있습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확보하는 이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한 허미미가 1승만 더 보태면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한국 여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남녀 통틀어 금메달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 선수는 2021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경북 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해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데 와세다 대학교 재학 중인 선수예요. 참 독특하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좀 의미 있는 그런 유도에서의 금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자 유도에서 허미미 선수가 지금 결승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국 탁구의 희망 신유빈, 임종훈 복식조는 준결승에 진출해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예선 첫 경기.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불가리아의 날반토바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에 긴장한 듯 몇 차례 실수하기도 했지만 실전 감각을 되찾아가며 무난하게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세계 랭킹 3위 서승재, 최유정 혼합복식조도 8강에 안착했습니다.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네덜란드 로빈 타블린과 썰리나 피크조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서승재는 강민혁과 짝을 이룬 남자 복식에서도 2승을 챙겼습니다. 서승재, 강민혁조도 남은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2위 이상을 확보해 8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12년 만에 올림픽 탁구 메달에 도전하는 신유빈, 임종훈 혼합복식조는 8강전에서 루마니아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임종훈, 신유빈은 세계 1위 중국의 왕추친 순잉사조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YTN 김자대입니다. 자, 한국 남자 단체전에서 양궁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방금 전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남자,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3연패
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3연패, 그리고 여자 양궁 대표팀은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동반으로는 역시 3연패가 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뭐 시종일관 압도적인 화살 시위를 당기면서 10점 꽂아대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뭐 소리 지르는 파이팅 소리 지르는 선수 기억나시나요? 네, 김재덕 선수 이번에도 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선수가 단체전에 나서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개막식 많이 보셨죠? 올림픽 개막식. 아, 정말 멋있다. 그리고 또 셀렌디 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지금 개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에르 모르와 경기장에서 열린 저희 뭐 국가 이름 잘못 부른 것,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피에르 모르와 경기장에서 열린 남수단과 푸에르토리코 남자 농구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남수단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낯선 국가가 흘러나오자 남수단 선수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남수단 선수들은 일제히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오류가 바로 잡히길 기다렸는데 푸에르토리코 선수들 참 이런 모습이 스포츠맨 정신이 아주 가득한 것 같아요. 연대의 표시로 같은 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가 제대로 연주될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주최 측은 약 20초 만에 잘못된 국가 오디오 재생을 멈췄고 3분이나 지난 뒤에 다시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남수단이 수단에서 독립 분리한 뒤 처음으로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국가가 잘못 연주되는 등 처음부터 삐걱거렸지만 결과는 90대 79 남수단이 승리했습니다. 이 한국을 잘못 소개한 것과 관련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 뭐 이렇게 사과했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국어 개정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었죠. 오상욱, 뭐 영어 표기가 어려운 이름도 아니잖아요. 유지승 할 때 승은 참 어렵잖아요. 오상욱 어렵지도 않은데 이것도 영어 표기를 잘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욱도 아니고 오상구라고 써놨어요.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이 이름을 틀렸다라고 지적한 뒤에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국 선수단 사진도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선수단 사진만 초점이 흐릿하게 나가면서 얼굴, 태극기 잘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거 정말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에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수질이 나빠진 센강에서 수영 훈련도 취소됐습니다. 센강 수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 전에 수질이 좋아질 거라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올림픽 개회식 날 장대비가 쏟아졌던 파리. 다음 날까지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된 센강의 수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센강에서의 수영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기준치를 넘어가는 물에서 수영을 하면 위장염이나 결막염, 외이염,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강에선 당장 이번 주 남녀 철인 3종 수영 경기를 앞둔 상황. 하지만 매일 세균 수치를 점검하고 있는 파리시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라 수질은 곧 좋아질 거고 경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Even when we had rain on a given day, and maybe it caused a slight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Seine, then we saw that in 24 to 48 hours, we were back to the level of quality that we need to be able to swim in the Seine. 앞서 파리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센강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등 정화 사업에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또 수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리 시장 등이 센강에서 직접 수영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수질이 나빠지는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진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지금 한국 혼합 복식 준결승 탁구 준결승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출전해서 중국 팀과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리 하면은 또 명품, 뭐 패션 이런 거 많이 나시죠? 그리고 파리 하면 미식의 나라잖아요. 달팽이 요리, 푸아그라 이런 거 막 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난 프랑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단이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를 통해서 파리올림픽 선수촌 음식과 관련해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이 충분치 않고 선수에게 제공되는 생고기에도 품질 문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메뉴의 채식 비중을 높였는데 선수들 채식 먹고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 많지 않죠. 앤슨 CEO는 선수들이 훈련소에 가서 식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촌이 아닌 올림픽 선수촌이 아닌 따로 자국이 따로 마련한 훈련소에 가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고 선수촌 식당도 이용하지 않고 초호화 식사와 초호화 호텔 완전 VIP룸 스위트룸에서 머물고 있는 선수들도 있죠.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이 그렇습니다. 라더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파리올림픽 소식 전해드리면서 스포츠 소식이 조금 빈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주요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 다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즈와의 원정 경기에 나서서 지난 주말 동안에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어요. 무키 배츠 부상으로 빠져있죠. 프레디 프리먼이 또 가족 문제로 지금 팀을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죠.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팀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휴스턴 원정 갔다가 바로 LA로 돌아와서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명 빠졌다고 이렇게 지면 안 되잖아요. 다저스 이 2명이 야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스턴을 만나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커쇼가 휴스턴 원정 경기 가면서 휴스턴에 도착해서 난 이곳에 정말 오기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선수들 파이팅이 이렇게 넘치지 않나요? 아무튼 다저스는 일단 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승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LA 다저스는 경기 없고요. 이동일로 그리고 내일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원정 3연전 주중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 스코틀랜드 커누시티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PGA 시니어 투어 메이저 대회인 더 시니어 오픈에서 최경주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 대회 우승은 내 소원이었다며 벅찬 감격을 고스란히 밝혔습니다. 최경주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내 소원 중에 하나였기에 정말 우승하고 싶었고 한국 출신의 선수로 디오픈을 항상 TV로 봤으며 이제 이곳 커누시티는 한국 골프의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기록의 장소가 되어 기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며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경주는 3라운드를 마친 뒤에는 1999년 이곳 커누시티에서 열린 디오픈 챔피언에 올랐던 폴 로리와 함께 기도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경주는 1999년 그리고 2007년에 커누시티에서 치러진 디오픈에 출전했고 2007년에는 공동 8위에 올랐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이끈 원동력으로 최경주는 퍼트를 꼽았습니다. 최경주는 나는 필사적으로 경기했습니다. 퍼트가 많은 도움이 됐고 아이언 컨트롤도 좋았던 것 같다라며 20피트 이내 퍼트를 거의 다 넣었으며 그게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경주는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이 코스에서 경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고 벙커도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코스라는 최경주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경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과 애널리스트 등이 소비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8%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지난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둔화와 선거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을 약화시키면서 미시간 대학의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6.4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수요 둔화를 경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월풀의 진 피터스 CFO는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지쳤다면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신제품으로 바꾸려는 재량 구매자 수요가 약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2분기 수요를 과대평가했다고 말했고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 패스트푸드 체인의 주요 감자 공급업체인 램 웨스턴은 최근 몇 달간 수요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이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이션와일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때에 저축이 고갈되고 신용카드 신용한도를 모두 소진한 저소득층이 늘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도 계속 냉각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을 줄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은 이번 주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는 회의를 준비 중인 연방준비제도에는 소비자 지출 둔화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초 일부 기업이 팬데믹 기간 급격한 매출 증가를 보였지만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CEO 제임스 퀸시도 선진시장 소비자 사이에서 압력 신호가 있지만 주스나 미네랄 워터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며 올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는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연준이 30일과 31일, 즉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에서 5.50을 유지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도 열기가 식으면서 9월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의미 있게 둔화하면서 올해 초 깜짝 반등에 따른 우려를 잠재웠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인인 노동시장에서도 고용 열기가 냉각되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달러화 강세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달러화 영향을 평가할 때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달러화가 매우 강세를 보이며 수출을 저해하고 수입은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관련되는 많은 것을 살펴야 하고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 바이드노믹스 정책을 펼쳐 인프라와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 지출과 투자 지출은 견고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시행한 프로그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강한 경제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격적인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역시 그동안 비판적이던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업계를 향한 노골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대선에 성공하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100%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0여 년 전 철강 산업과 같은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 기술을 중국에 빼앗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an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No, you're going to be very happy with me.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은 그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거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싫어한다고 비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규제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 day one, I will fire Gary Gensler. Whoa.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가상화폐는 사기라며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 가상화폐 업계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유력 후보 해리스 부통령도 자산이 풍부한 가상화폐 업계를 향한 트럼프의 독주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등 돌린 업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의 전쟁 미 대선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운업에 대한 사이버 테러 공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스탠덴 응용과학대학 연구진이 기업, 언론 및 학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주와 항만, 기타 해운 관련 업계는 2023년 최소 64건의 사이버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3건이었고 200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늘어나면서 보안 문제에 취약한 국제 물류 체계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이루어진 사이버 공격에서 공격자가 밝혀진 사건의 80% 이상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배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습 사이렌 직후 큰 폭발음과 함께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27일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0세 이하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례적으로 축구장 공습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잔해를 조사한 결과 헤즈볼라의 로켓으로 확인됐다며 강력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It is delivered to Hezbollah. Hezbollah is the only terror organization in Lebanon that holds Falak 1.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7일 밤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 등 거점 다수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해 헤즈볼라의 학살에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전쟁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어리석은 모험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언급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EU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집트도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가 현지 시각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자 전쟁 인질 석방과 휴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